자, 이번에는 수학 공식 해설, 개념 원리, 수학 1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삼각함수의 뜻입니다. 삼각함수에서 우선 일반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시초선이라고 하죠. 그죠? 시초선. OX를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은 각을 우리는 이걸 P라고 하고 OP를 동경이라고 하죠. 그죠? 동경. 이때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타는 우리가 뭐 특수각으로는 30도도 있고 45도도 있고 60도도 있지만 일반 각으로 그렇게 표시하지 않죠. 그죠? 이게 한 바퀴 왔는지 또는 한 바퀴 돌고 왔는지 세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타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360도 곱하기 그죠?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하죠. 그죠? 세타를. 이때 이걸 뭐라고 합니까? 2n 파이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2파이가 360도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각을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시했을 때 사분면과 동경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y가 뭐 축이고 이게 x축이라고 해도 좋고 이게 0 또는 2파이라고 해도 좋고 이건 2분의 파이 이거는 파이 2분의 3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90도, 180도, 270도. 그랬을 때 여기를 1사분면이라고 하죠. 그죠? 이 부분을 2사분면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3사분면이라고 하고 이거를 4사분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사분면 각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3사분면 각은 뭐보다 2n 파이 플러스 파이보다는 크고, 그죠? 어떤 각은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 알파는 뭡니까? 3, 4분면 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n 파이라는 것은 한 바퀴 돌고 왔느냐, 두 바퀴 돌고 왔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우리가 특수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말은 이렇게 P가 있는데 이 Q도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이때 이거 알파고 이때 이거 베타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알파에서 이때 어떻게 됩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0이 될 뜻이죠. 한 바퀴 돌고 왔는지 두 바퀴 돌고 왔는지 모르니까 2n 파이. 그죠? 두 뺀 차가 2n 파이가 되면 두 동경은 어떻게 됩니까? 동경의 위치가 같다는 거죠. 그죠?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일 때 방향이 반대일 때는 뭡니까? 이렇게 될 때 이게 알파면 이게 P가 이게 알파면 이게 Q인데 Q는 이게 베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잘 보면 알 수 있죠. 알파에서 베타.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각은 2n 파이 플러스 파이. 즉 180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다.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이다. 자,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게 P이고 이게 알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이렇게 된 게 베타가 되죠. 그죠? 이건 Q입니다. 동경.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거랑 두 개가 X축의 대칭이죠. 요각이 같다는 거죠. 요각이 서로 같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더하면,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 2n 파이가 되죠. 그죠? 2n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동경이 Y축의 대칭이다. 자, Y축의 대칭이 어떻게 됩니까? Y축의 대칭이면 이게 P, OP 동경이면 이게 알파면 Y축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Q인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베타가 되죠.
요게 알파가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뭐가 됩니까? 2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죠. 180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두 동경이 y 이퀄 x의 대칭이면 어떻게 돼요? x란 직선의 대칭. 자, 그림을 잘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세요. 이거 x축, y축을 하지 말고. 자, 이게 y 이퀄 x란 직선이죠. 그죠? 요게 p면 요게 q가 되는 거죠. 요각과 요각이 같다는 거죠. 그죠? 요게 p면 요게 y 이퀄 x 대칭이니까. 자, 그러면 요게 알파면 이게 베타가 되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90도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90도인데 한 바퀴 하고 돌아가느냐 두 바퀴 하고 돌아가느냐가 모르니까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하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직선상에 일치할 때, 일직선상에 있는 방향이 반대일 때,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일 때, y축의 대칭일 때, y 이퀄 x 대칭일 때를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 안 가면, 외우지 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장 풀어볼까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세타가 제1사분면 각일 때, 그죠?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자, 그러면 세타가 1사분면은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시합니까? 2n 파이에다가, 그죠?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요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1사분의 각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3분의 4의 양변을 각항을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n 파이가 되고 3분의 세타는 3분의 2n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이게 3이니까 n 대신에 0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세타는 6분의 파이보다 적거나 같다. 제 1사분면의 각이구나. n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 대입하면 3분의 2파이가 되고 3분의 세타는 3분의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5파이가 되죠. 그죠? 6분의 5파이는 파이보다 작죠. 이건 제 2사분면의 각이죠. n이 2면 어떻게 되죠? 3분의 4파이가 되고 3분의 세타는 3분의 4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니까 6분의 8, 6분의 9파이, 2분의 3파이가 되죠. 그죠? 3분의 4파이는 파이보다 크기가 아니고 2분의 3파이는 270도죠. 그죠? 따라서 이게 뭡니까? 제 3, 4분면이죠. n 대신 3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3 대입하면 이거랑 똑같이 되죠. 그죠? 3분의 2파이니까. 그죠? 따라서 세 개만 해보면 우리가 세타가 1사분면에 가기 때 3분의 세타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에 각이 될 수 있다. 즉 4사분면만 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0분법을 쓰죠. 60도, 120도, 320도. 근데 서양 사람들은 주로 호도법을 씁니다. 호도법은 간단합니다. 부채꼴에서 이게 중심각이고 이게 반지름이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L이라고 하죠.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생기는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1라디안. 그래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죠. 180도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그래서 180도가 3파이 라디안이죠. 파이는 3.14죠. 라디안. 그죠? 그래서 180도가 파이 라디안입니다. 180도가 파이 라디안입니다. 그럼 1라디안은 뭡니까?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죠. 1도가. 그럼 60도는 어떻게 됩니까? 60도는
60 곱하기 180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도를 라디안으로 붙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라디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30도는 6분의 파이,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각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동격을 표현할 때 이걸 2분의 파이라고 하고 이거를 파이라고 하고 2분의 3파이라고 하면 이거 뭡니까?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죠. 그죠? 이 3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6분의 5파이. 이렇게 하면 4분의 3파이. 이렇게 하면 3분의 2파이가 되죠. 그죠? 이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같아야 되니까 6분의 7파이가 되고 이거 뭐가 됩니까? 4분의 5파이가 되고 이쪽 뭐가 되죠? 3분의 4파이가 되죠. 이쪽 넘어가 뭐가 됩니까? 이쪽 넘어가 이게 3분의 5파이가 되고 그죠? 이거는 4분의 7파이가 되고 이거는 6분의 11파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각 사분면마다 30도 계열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가 되고 45도 계열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가 되죠. 60도 계열은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가 60도 계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면 우리가 나중에 계산하기 편리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디안법을 알면 우리가 뭘 구하기 쉽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가 쉽죠. 부채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어떻게 됩니까? r 세타가 되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이 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r 세타. 그죠? l은 r 세타다. 즉,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에 비례하죠. 중심각이 일정할 때. 또 반지름이 일정할 때는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넓이는 어디에 비례합니까? 중심과 각이 일정할 때는 반지름에 비례하고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라.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죠. 이게 R이고 이것도 R이고 그죠? 이건 세타고 이건 L이죠. 그죠? 둘레는 어떻게 됩니까? 2R 플러스 L이 8이라는 뜻입니까? 그 L은 어떻게 됩니까? 8 마이너스 2R이 되죠. 그죠? 부채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RL. 그죠? 2분의 1 R 곱하기 8 마이너스 2R.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R. 그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빼내면 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필요하고 더하기 4가 필요하겠죠. R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가 돼서 결국은 뭡니까? R이 2일 때 최대가 되죠. 위로 블록이니까. R이 반지름이 2일 때 최대가 되죠. 최대는 얼마입니까? 4. 넓이의 최대값은 4가 되고 R이 2일 때 최대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L은 어떻게 됩니까? L은 4가 되죠. 2 대입하면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최대 넓이는 4고 그때 중심과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코의 길이는 R 세타죠. 그죠? L은 얼마죠? L도 4고 반지름은 얼마였죠? 반지름은 2였죠. 2 곱하기 세타니까 세타는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삼각함수는 이렇게 반지름이 R,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만지점이 이렇게 원이 있는데 y x축입니다. 이렇게 동경이 p가 있습니다. 좌표를 xy라고 합시다. 이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내리면 요 길이가 x가 되고 요 길이가 y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사인 값과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반지름이니까 요건 때 요건 r이 되고 요건 마이너스 r이 되고 요것도 r이 되죠. 그죠? 요 길이가 뭐가 됩니까? r이 되죠. 이때 우리는 사인 세타를 빗변분의 높이로 정의합니다.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r분의 x 빗변분의 밑변으로 정의하죠. 탄젠트 세타를 우리는 밑변분의 높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분면으로 갈수록 달라지죠. 그죠? 자,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1사분면이고 2사분면이고 3사분면이고 4사분면인데 자, 요게 만약에 1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로 넘어가면 이걸 P1이라고 하면 R은 변함이 없죠. Y도 양수죠. X만 음수로 바뀌죠. 그죠? 여기서 X만 음수로 바뀌는 겁니다. X만 음수로 바뀌니까 음수죠. 그래서 코사인과 탄젠트 음수니까 사인은 플러스구나. 여기선 사인이 플러스죠. 그죠? 여기선 뭐 전부 다 플러스죠. 그죠? 모두 플러스. 자, 요게 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요로 넘어가면 뭐가? 마이너스 x, y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이걸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여기선 탄젠트만 플러스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사분면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y만 음수죠. y만 음수니까 여기 음수죠. 요거 두 개가 음수고 코사인은 양수죠. 코사인. 야, 이거 우리가 4분면에서 1사분면에서 모두 플러스지만 삼각함수의 값이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수학 선생님이 다 얘기해 주셨죠? 얼싸안고, 그죠? 얼싸안고, 그죠? 얼싸안고, 모두, 사인만, 탄젠트, 코사인. 그래서 얼싸탄고라고 하지 말고 얼싸안고 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1, 2, 3, 4분면의 부호. 예를 들어서 탄젠트, 그죠? 185도다.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양수죠, 그죠? 왜? 3, 4분면이 있으니까. 코사인 110도다. 코사인 110도? 여기 있죠, 그죠? 음수입니다. 왜? 사인만 플러스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4분면마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대략 이해가지고 이걸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탄젠트 세타는 x는 뭡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죠?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죠?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r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인데 그게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세타가 4분의 3파일 때 루트 2 사인 세타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라. 세타가 4분의 3파이죠, 그죠?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이죠. 그죠?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죠, 그죠?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4분의 3파이는 45도 계열이었죠? 45도 계열은 사인과 코사인은 2분의 루트 2지만 탄젠트는 1이죠, 그죠?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 그죠? 2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죠? 더하기, 이것도 마이너스죠, 그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거 1이 되죠, 그죠? 이거하고 이거 없어지죠, 그죠?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는 뜻입니다.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예제 4번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사인 세타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을 구해라. 범위는 각은 2분의 3파이에서부터 세타는 2파이 사이 값이다. 몇 사분면이죠? 4사분면이죠. 4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얼싸안고 코사인만 플러스죠. 그죠?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코사인이 이 세타인데 이게 5고 이게 3입니다. 그럼 이건 4가 되죠. 그죠? 그럼 값은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는 5분의 4인데 4, 3에서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다 마이너스죠. 그죠? 5분의 4인데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고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죠. 그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그죠?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8 돼서 마이너스 2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제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번입니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자, 이걸 일식이라고 할까요? 일식의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죠? 그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죠.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죠? 4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죠. 자, 요걸 구했으면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제곱합니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을 구합니다. 1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3이죠. 그죠? 얼마가 됩니까? 1 플러스 4분의 3. 즉, 4분의 7이 되죠. 자, 그런데, 자, 잘 보세요. 사인 세타가 큽니까? 코사인 세타가 큽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죠. 그죠? 더한 게 합이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면, 1사분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사분면에서 어느 게 큽니까? 이게 사인이 크죠. 그죠? 1사분면에서 4분의 8보다 적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보세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7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6번입니다. (5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꼴 0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일 때 k를 구해라. 자,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거의 두 근이 이거랍니다. k를 구하랍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알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죠. 그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라는 것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k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거 양변 제곱하면 되죠. 그죠? 양변 제곱은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25분의 1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5분의 24가 되죠. 그러므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5분의 12가 되겠죠. 같으면 되죠. 5분의 k가 마이너스 25분의 10이다. k는 5 곱하기 마이너스 25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